클라우드의 기록. 이렇게 다변수 확률 벡터의 변함.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등장했습니다. 표본 평균 분산의 표본 평균과 분산의 기대값과 분산. 여기 2.7이고요. 이게 2.8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오늘은 좀 앞으로 얘기가 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랑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라온 Q&A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복습. 다별량 벡터의 조건부 분포와 그 다음에 주변 분포 정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별량 확률 분포에서의 주변 분포랑 컨디셔널 분포를 벡터로 살짝만 확장하면 되죠. 그렇죠? 일일이 적진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 거를 다시 보면은 공분산 예시. 또 어려운 거 뭐 있었죠? 파지티브. 오케이. 그쵸. 얘 정의부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D차와 확률 벡터를 어떤 X라고 두고요. 그러면은 공분산 행렬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은 정의는 이렇게 생겼고 얘의 실체적인 의미는 뭐였어요? I, J 성분에 뭐가 착착착 들어있어요? 이 녀석 I, J 성분에 뭐가 들어있어요? I번째 변수랑 J번째 변수에 공분산이 착착착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수식으로 이쁘게 쓰면은 수업 끝날 때 이렇게 성우 학생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잘 안 나오면.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분산을 보통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정사형을 생각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분산뿐만이 아니라 쿼드라틱 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임의의 2차 형식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임의의 시메트리 매트릭스 A가 있어. 보통 여러분들은 시메트리 매트릭스 A를 어떤 순간에 만나시냐면은 이게 쿼드라틱 폼으로 만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A의 성질을 알고 싶으면은 이미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A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통 보시는 게 편합니다. 딴 소리니까 잠깐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 임의의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A를 단위 벡터로 하면 어차피 분산이라는 거는 산포를 이해하는 방법인데, 그렇죠? 공분산은 어떻게 산포를 보냐면은, 자, 이렇게 점을 또 찍었어요. 이게 지금 D차원 세상이에요. 다음에 여기가 x1부터 이렇게 xn까지 제가 n개의 점을 찍었고, 물론 이게 연속형 확률 분포의 다별량 연속형 확률 분포라면은 뭔가 점으로 탁탁탁 찍히는 게 아니고 뭔가 밀도처럼 오비탈처럼 뭔가 어떤 영역을 취할 확률 같은 게 있을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n개의 점이 찍히는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찍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균 뮤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얘는 스칼라죠. 임의의 확률 변수를 다 이렇게
A랑 내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베리언스를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베리언스 A 트랜스포즈 X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그림상에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각 점이 X1, X2, X3, X4, X5야. 그러면은 자, A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뭐 한 겁니까? 아 맞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잠깐만. 제가 왜 하필은 단위 벡터를 갖고 왔냐면은 자, X의 A 방향으로의 정사형 누구예요? 혹시 A 트랜스포즈 X A인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원점이 있어. 원점이 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요? 어디서 본 거 같아요? 선대에서 했었어. 선대에서 봤죠? 오케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원점 있으면 이렇게 여기 X 쫙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A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을 내렸을 때 요 점이 누군지 궁금해. 그쵸? 요 점을 지금 Y라고 두면은 지금 Y가 얘랑 똑같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늘에서 이게 쭉 떨어졌는지는 보통은 이거 어떻게 증명했냐면은 어차피 정사형이라는 거는 A가 스팬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를 어떤 상수 C가 있어서 C 곱하기 A라고 쓸 수는 있는데 요 C라는 상수가 만족시켜야 되는 성질이 뭡니까? 수직, 그쵸? 수직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수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CA랑 그 다음에 X 빼기 CA가 0이다를 C에 대해서 풀면 C가 나오죠? 이거 너무 TMI인데 그래서 팩트가 하나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잠깐만. 이거는 D/1이잖아요? 이게 정사형을 꼭 직선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이미의 서브 스페이스가 있으면 늘 그거를 정사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행렬을 D/2, D/3, D/4, D/R로 밟아요. 지금 선대 시간 아닌데 선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D. 자, 이런 것도 있겠죠? X에 컬 A라고 하면 보통 이걸 뭘 디파인 하죠? 컬럼 스페이스 기억나요? 네. 요 녀석이 D/R 행렬이니까 A를 열 벡터들로 다 찢어. 그럼 열 벡터들이 스캔하는 그 리니어 서브스페이스가 있겠죠? 자, 그 녀석이 이제 A 컬럼 스페이스일 텐데 그 컬럼 스페이스라고 정의가 되죠? 로의 정사형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조금 1차원에서 일반화된 경우에 대한 관찰이 조금 필요해요. 단위 벡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은 단위 벡터가 아니면은 그냥 단위 벡터가 아닌 그냥 0이 아닌 벡터 V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는 V 나누기 자기 크기가 단위 벡터가 될 테니까 그걸 대입해가지고 싹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V 트랜스포즈 X V 그리고 여기 나누기 V 트랜스포즈 V가 나와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그 스칼라 곱 들어가는 파트고 V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여기 V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잘 보면은 사실 제가 잠깐만 그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스칼라니까 요렇게 써도 되죠. 그쵸? 어차피 스칼라니까 요렇게 붙여도 되죠, 그쵸? 자, 요 폼을 잘 보시면 이게 컬럼 스페이스의 정상이 어떻게 써지냐?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X입니다. 요게 요렇게 일반화됐고요. 분모가 요렇게 일반화됐고요. 요게 요렇게, 아이고, 인버스가 아니게 트랜스포즈야. 죄송합니다. X가 율마스.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은 통계학과 대학원 입시할 때 면접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교생 다녀와가지고 그 입시를 준비할 그 시간이 없었던 상태라 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그냥 이거 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칠판 앞에서 그냥 유도하느라고 한 세월을 보냈어요. 다행히 붙여주셔가지고 잘 다니긴 했는데, 아무튼 선대 말고 선형 대수학을 보통 머신러닝이나 통계학이나 상당히 많이 써먹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사형이라는 어떤 컬럼 스페이스의 정사형이라는 개념은 이게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생명당력을 좀 말을 해보고 싶었고, 지금 당장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다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정도. 공분산 얘기하다가 왔죠? 네, 공분산 얘기하다 왔고. 그래서 이 콜라스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X의 3포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 2차원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자료들을 한 번 한 번씩 그 단위 벡터 임의의 방향으로 다 이렇게 정상을 시켜봐서 한번 정상을 시키고 나면은 무조건 스칼라가 되잖아요. 우리는 스칼라의 분포는 좀 알잖아. 그래서 스칼라로 만든 다음에 분포를 보는 게 수학적으로도 쉽고 저기 그 직관적으로도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베리언스 A 트랜스포즈 X를 본다는 건 정의상 뭐예요? 요 녀석의 분산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돼요? 점을 딱 찍었을 때 평균에서 A 쪽으로 정상을 시키는 거예요. 평균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A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A 트랜스포즈 X의 분산의 의미는 평균을 원점으로 해서 A 방향으로 직선을 쫙 그어. 그다음에 요 방향으로 싹 다 정상을 꽂아. 그러면은 우리가 X축 위에서 어떤 점들의 분산을 3포를 보듯이 한 일직선상에서 어떤 점들의 어떤 분포 같은 걸 볼 수 있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대충 여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대체 얘랑은 무슨 관계죠? 얘랑은 무슨 관계예요? X의 공분산 행렬이 있으면은 왜 이거를 볼 수 있죠? 자, 이게 그 강의노트의 4번 성질이었죠? 자, 베리언스 A 트랜스포즈 X랑 뭐랑 같아요?
A 트랜스포즈 코베런스 XA. 그러니까 사실 제가 수업 끝날 때쯤에 약간 횡설수설을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공분사의 행렬을 여기 중간에 집어넣는 쿼드라틱 폼을 통해서 임의의 쿼드라틱 폼을 통해서 x의 임의의 방향으로의 산포를 볼 수 있다. 이게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공분산 쪽에서 이거 외에 또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없으면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공분산 자체보다는 공분산에 A 트랜스포즈랑 A를 붙인 녀석이 기하학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얘를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A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이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녀석이 분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꺼내면 너무 하이라이트로 여는 것 같을 텐데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요거 등호는 여기 부등호는 왜 성립해요? 수직. 여기 왜 성립하냐면은 요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정의상으로 어떠한 확률 변수의 베리언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직을 보면은 임의의 영이하는 단위 벡터에 대해서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쿼드라틱 폼을 취해. 그럼 그 녀석은 누군가의 베리언스니까 무조건 0보다 커 나왔대. 이거 누구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PSD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자, PTSD 아니고요. 그래서 0일 때는 네. 저 분포랑 수직이게 될 때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잠깐만 그거 10초만 있다 얘기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임의의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지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무조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영도 학생이 한 질문이 이렇게 등호 날릴 수 있냐는 거죠? 그쵸? 질문이 이거겠네요. 그쵸? 코베리언스 X가 이게 PSD인 건 그냥 true야. 코베리언스 X가 자 PSD but not 포지티브 데피니트는 언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이 그림이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PSD면서 나 PD가 아니라는 거는 그 PSD의 정의는 임의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PD는 임의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거니까 이런 이그젠플은 뭘 만족시켜야 됩니까? 자, 이렇게 어떤 영리한 일반성을 예치한 단위 벡터가 존재해서 자, 베리언스 A 트랜스포즈 X가 자, 지금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어떤 확률 변수의 코베리언스가 PSD인데 PD는 아니야. 그럼 걔가 만족시키는 성질은 어떤 넌제로 벡터가 존재해서 이그젝트 제로가 지금 A 트랜스포즈 코베리언스 XA가 이그젝트 제로가 되는 적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 두 개를 너무 혼용해서 쓰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 요게 진짜 정의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쓴 겁니다. 여러 다별량 확률 분포 중에서 어떤 쪽으로 프로젝션을 시켰더니 베리언스가 0인 확률 분포가 뭐가 있을까요? 직선
그렇죠? D가 1일 때로 생각해 보면은 직선 위에서 X랑 Y가 꼭 저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요. 한 점에 붙어 있으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여기가 뮤라고 하면은, 자, 요 녀석을 요 수직하는 방향을 A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요런 X점들에 대해서는 A 트랜스포즈 X라는 녀석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요 방향으로 요 점들을 다 정상시키는 거니까 요 한 점, 뮤라는 점이 다 몰려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점들은 요런 분포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 분포의 코버런스 매트릭스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는 되겠지만 파지티브 데피니트는 안 됩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기말 문제 이걸 내야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 말하면 이제 안 내는 건데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의 어떤 성질 중에서 자, 말하면 낼 수도 있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아무튼 일직선이라는 조건을 서술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죠? 예전? 자, 그럼 이런 거 낼 수 있지. 그게 let correlation x1, x2는 1 prove that covariance x1, x2가 is not PD. 요거 너무 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개나 왜 이거 풀 수 있잖아요. 네. 자, 코렐레이션의 정의가 뭐죠? 자, 이게 위에는 공분산, 아래는 저기잖아요. 아래는 저기 미안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네, 표지편에서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코베리언스 x1, x2는 사실 베리언스 x1, 베리언스 x2 곱하기 사실 코릴레이션 x1, x2인 건데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코베리언스가 이걸 만족하죠?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x1, x2가 어떻게 써져요? 자, 코베리언스 x, 미안. 베리언스 그냥 v라고 쓸게요. 자, 루트 vx1, 루트 vx2, 루트 vx1, 루트 vx2, vx2. 얘 인버터블한가요? 디터미넌트 어떻게 돼요? 0이죠? 근데 이거 어차피 못 내는구나. 너무 선형돼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는 인버터블해요. 왜냐면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거는 아이겐밸류가 모두 넌제로라는 거거든요. 아이겐밸류가 모두 넌제로면은 어차피 디터미넌트는 모든 아이겐밸류 곱이잖아요. 0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0이잖아, 디터미넌트가. 네. 이걸 하려면은 그 파지티브 데피니트니스와 아이겐밸류와 디터미넌트 간의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돼서 너무 선대틱하게 돼버립니다, 문제가.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걸 냈다면은 선형돼서 팩트를 밑에 좀 서술을 하고 이 사실은 증명 없이 이용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뭘 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네. 요거는 좀 그냥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자,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줌에도 녹화하려면은 줌에서 화면 공유를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제가 미리 봤을 때 해결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이그젠플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저의 논리에 관한 문제인데 연습 문제를 보다 보면은 분명 더 센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하라고 하는 거는 더 약한 것, 즉 샤프하지 않은 걸 증명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 증명을 하면은 난 A가 B보다 작다까지 볼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A가 B보다 작다 작다를 보이래. 그러면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냥 A가 B보다 작다를 보인 거면 사실 문제에서 그 요구한 걸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얘기는 그 이니퀄리티의 샤프니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어떤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코프 부등식이나 체비셰프 얀센 부등식을 만든 사람들은 이걸 더 샤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퍼 바운드를 스트릭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퍼 바운드를 더 아래쪽으로 당겨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샤프니스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이고 결과가 있네. 갖다 써야지 하는 연구 부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후자입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운 걸 준 거다 정도로. 그 다음에 PDF 확률 밀도 함수가 로그 함수로 주어지는 확률 분포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딘가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해서는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3단원에 나오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확률 분포들인데 거기서는 주로 다항, 익스포넨셜 아니면 걔네들의 쿼션트 정도로 PDF가 많이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다음에 바로 2.3.5로 잠깐만. 요것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가 약간 좀 요것도 또 중요한 질문인데 잠깐만. 원문은 제가 원문은 수업이 끝나고 한번 보세요. 두 확률 변수 x랑 y가 있습니다. 두 확률 변수가 같다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x랑 y 모두 확률 변수라는 건 함수죠. 그렇죠? 여러분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어떻게 모든 함수 값이 같다. 네, 정의가 인풋에 대한 모든 함수 값이 같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확률 변수가 같다의 가장 리고러스한 정의는 모든 샘플 스페이스 원소에 대해서 x랑 y 두 개의 확률 변수 값이 같다고요. 그러면 이거 응용하면은 요거를 또 얘기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두 확률 변수가 같다는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x는 y 같다. with probability 1. 다른 말로는 almost surely. 다음에 x가 y랑 같다. in distribution. x는 yd라고 씁니다. 요거는 확률론 책에 있을
요거는 사실 그 현재 호그 앤 크레이그 교과서에 있습니다. X랑 Y가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는 거는. 네. 얘는 프로볼리투브. 자, 이게 샘플 스페이스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같을 거는 너무 좀 조건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만 집중을 하는 게 좀 관심 있죠? 그래서 전체 말고 X랑 Y랑 같은 사건들, 요 X랑 Y랑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봤을 때 그 확률이 1이다. 요 성질을 만족시키면은 좌측으로 X는 Y improbability 얘기하고요. 혹시나 실해석학을 좀 들으신 분들이면은 여기서 약간 기시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함 F는 G almost everywhere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P가 메저고요. 그다음에 X가 F, Y, G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X는 Y랑 같다. in distribution은 뭐냐면은 네, 디스트리뷰션 얘기한다는 거 보통 CDF 얘기거든요. X랑 Y의 CDF만 같으면은 X랑 Y가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용 학생 질문은 이게 메인 포인트는 아닌데 나온 김에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시 여기실 것은 1번은 사람들이 보통 안 쓰고요. 너무 센 거라서 한 2번 조건만 있어도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웬만하면 3번만 있어도 먹고 살만, 그러니까 여러 대부분의 명제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유념할 사항은 3번에서 1번, 2번은 물리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3번은 매우 약한 등호입니다. 자, 왜냐하면 X를 노멀 제로 원이라고 해봐요. 노멀 제로 원을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해봐요. Y를 마이너스 X로 둬요. Y의 분포 어떻게 되죠? X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쁘게 생겼어. 마이너스 Y도 0,1 표준 정규 분포 따르거든요. 그래서 X랑 Y는 분포는 똑같아요. 인디스트리뷰션은 같은데, 그렇지만 이 Y랑 X 안에 임의의 샘플 스페이스 집어넣었을 때 언제나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는 거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이런 거를 좀 증명했어야 될 거예요. 지울게요. 숙제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제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 ux 기분 x는 ux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이거 사실은 좌우측이 모두 확률 변수의 함수로서 등호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거는 보통 이런 명제는 어떻게 증명하시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차피 얘네들은 확률 변수잖아요? 두 확률 변수가 같다는 거는 사실 임의의 그 샘플 스페이스 원소에 대해서 fxc가 gxc라는 걸 이렇게 보이라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일부러 그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재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호긴 크래기 책에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확률 변수가 취하지 않는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사실은 어떤 등식을 보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위드 프로버티 1의 센스로서 그냥 증명을 하면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요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샘플 스페이스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자, XC로서 가능한 밸류들의 모임이 뭐죠? 네, 프로버리티가 0이 아닌 것만 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값들이 서포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면 되면 그냥 모든 서포트의 밸류의 임의에 보정된 그 x에 대해서 fx가 gx랑 같다는 거 그냥 보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이 설명을 좀 클리어하게 하지 않았어가지고 지금 한 번은 짚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런 문제가 있었던 게 2.3.5인가요? 반대는 안 만족하는 거예요. 반대요? 네. 이게 만약에 이산형 또는 연속형이면은 되죠. 이산형 또는 연속형이면 되고, 이산형 연속형 이외에 이상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 방향이 이산형 연속형에 대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반대 방향이 여기가 서포트가 아니고 그냥 전체 R이야. 이거 안 되죠? 이러면 깨집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조기님이랑 좀 디스커션을 했는데 채점을 하는데 요거의 풀이가 되게 많이 틀렸대요. 네, 그래서 그 과제 솔루션 올려진 거 보시고 2.3.5는 풀이를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세요. 5 맞나? 2.3.6인가? 이게 몇 번이에요? 2.3.5인가요? 6인가요? 5 맞아요. 5 맞아요? 네. 이거는 풀이 꼭 한번 보세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벌써 40분이 지났어. 잠깐만. 제가 할 얘기 다 했나? 잠깐만. 오른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네. 예, 요거 제가 올린 연습 문제에서 제가 또 계산이 오류 나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네, 고쳐주신 게 맞고요. 교환은 오류가 나가지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게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지적 모두 다음 내년 여러분들의 후배님이 더 오류 없이 배우실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시그마 피트 뺄까요? 내년에 뺄까? 꼭 해주세요. 이건 내조제로. 네. 자, 잠깐만 원투원 트랜스폼, 랜덤 벡터의 트랜스폼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y를 gx로 쓸 수 있고, 지울게요. 자, 그리고 x를 다시 뒤집어가지고 역변환으로 g 인버스 y, hy라고 쓸 수 있다면은,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의 pdf를 아는 상황에서 y의 pdf를 구하는 거였죠? 자, 구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일단 자코비안 구하고 나서 x를 y쪽으로 편미분하고 나서 그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하나의 좀 계산적인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자, pdf x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자, x를 y에 대해서 서술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통 오타났나요? 여러분들이 보통 신경 쓰실 것은 자코비안 잘 계산하기, 그 다음에 서포트. 네, 여기 사실 PDF를 쓸 줄 안다는 건 서포트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서포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금 노가다스럽지만 한 번은 연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그젬플 2.7.1입니다. 자, x가 3차원 랜덤 벡터고 조인트 pdf가 48x1, x2, x3로 팩토라이저블 하니까 뭔가 셋이 인디펜던트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서포트가 이렇게 좀 괴롭히죠? 그러니까 사실은 pdf가 생긴 게 i0, x1, x2, x3니까 이 pdf 폼 자체가 x1, x2, x3 서로에만 의존하는 함수로 팩토라이저블 하지는 않아서 독립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지금 이 변환 테크닉을 다루는 이유는 이 변환 테크닉이 3장에서 조금 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의했는지 봅시다. 축차적으로 정의해놨죠. y1은 x2, x1의 비율, y2는 x3와 x2의 비율, y3는 그냥 세 번째 변수. 그래서 뭐 이런 게 어딘가에는 필요하겠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y1, y2, y3의 조인트 pdf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지금은 y를 x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제 x를 y에 대해서 써야겠죠? 저렇게 하면 원투원이라서 그쵸. 원투원이 만들어지죠? 그러네.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네요. 이 변화는 원투원인가요? 사실 원투원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x를 y의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 이게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시면 미방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미방도 저도 문화 충격 받은 게 개수부터 시작하더라고. 미방 풀 때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요. 이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해로 이끌어지는 연역적인 패스가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개수를 해보라. 이거는 이런 폼일 것 같다라고 개수를 해서 폼을 주고 나서 그 폼에서부터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전공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 연역적인 사고에 좀 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사례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x1은 y1, y2, 3, 그 다음에 x2는 y2, y3, x3는 그 다음에 y3. 찌질하게 이 포맷은 원투원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저 공식 쓸 때도 원투원인 거 안 보여주고 그냥 써도 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자, 어디 보자.
since 지금 바이젝티비티가 필요하죠? 자, 얘를 H, Y1, Y2, Y3 H1, H2 다음에 Y1, Y2, Y3 다음에 H3, Y1, Y2, Y3 인젝티비티랑 썰젝티비티를 보여야 되죠? 네. 인젝티브는 어떻게 보일까요? 두 개 갖다 놓고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확인해 봅시다. 자, if y1, y2, y3 탁탁탁 y1, y2, y3 이거면은 자 x1, x 자 그러면은 요 자 h1y랑 잠깐만 h2y랑 h3y랑 짝 프라임 찍었을 때 h1y, h2y, h3y 같나요? 네. then 짝. 자 따라서 인젝티브. 네, 잠깐만. 자, x랑 y가 있는 펑션을 지금 g라고 하고 y에서 x로 가는 걸 h라고 하면은 일단 g가 인젝티브. 자, 그다음에 서젝티브는 어떻게 보이면 되나요? 그냥 서젝티브가 되도록 Y쪽에서 셋을 잘 정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서젝티브가 되도록 이제 Y의 서포트를 지금 정할 겁니다. The support of Y1, Y2, Y3 is 방금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뒤에 사례가 원투원이 아니고 매니투원 케이스가 이제 다음 섹션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원투원 말고 매니투원 이게 원투원인지 매니투원인지는 한번 판정은 필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The support of Y1, Y2, Y3 is SY는 Y1, Y2, Y3 보통 머리를 어떻게 올리죠? 여기 0, x1, x2, x3, 1 영역을 지금 만족을 해야 되니까 x1, x3가 만족시키는 게 지금 요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게 대입을 해가지고 네, 그 부등식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0, y1, y2, y3 y2, y3, y3, 1 자, 어차피 부등식이라는 건 하나, 둘, 셋 조건 4개 조합이죠? 조건 4개 조합이니까 요거랑 동치인 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 y3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요거를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을 축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y2가 1보다 작고 어차피 y3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니고 양수니까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살펴보면은 이번에 y2, y3가 캔슬 돼가지고 자, y1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동치인가요? 동치되려면은 여기까지 필요하겠네요? 아이고 0 그러면은 자 서포트 바뀌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자코비안이죠?
한번 암산을 해볼까요? 자, x1을 y1, y2, y3를 미분하면은 각각이 하나씩 날아가겠죠? 그다음에 x2는 y1으로 미분하면 0, y2, y3 미분하면 각각 날아가고 얘는 y1, y2를 미분하면 0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0부터 채워 넣어요. 그 다음에 y2, y3, y1, y3, y1, y2 그 다음에 y3, y2 1 이렇게 되려나요? 자 여기 있는 각자 확인해 봅시다. y2, y3 제곱입니다. 이게 이런 팩트가 있죠. 상삼각행렬이나 하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쵸, 대각선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fy y1, y2, y3는 자 48 어디 갔어? 자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y1, y2, y3 y2, y3 y3 되고 서포트는 0 y1 1 0 y2 1 0 y3 1 이렇게 되죠? 자, 요 변환이 3장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맥락은 이렇게 변환을 했더니 y1, y2, y3는 독립이죠. 이게 y1의 식과 y2의 식과 y3의 식으로 팩토라이저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면은 y1, y2, y3는 독립입니다. 자코비아 방향. 아유 맨날 빼먹어 죄송합니다. 네, 자코비안 곱해도 독립되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다음 예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2.7.2도 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은 각자 필요하실 때 어차피 3장에서 하시게 돼요. 3장에서 다시 볼 거예요. 맥락만 보시면 3장까지가 좀 계산이 많아요. 응? 힘내. 자, 이번에는 그 주어진 확률 분포가 이번에 인디펜던트예요. 그리고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 디스플리트인데 그 3장에서 배우시겠지만 이건 지수 분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보통 지수 분포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고장까지 걸린 시간. 그래서 세 개의 제품을 다 각자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1, y2, y3는 뭐냐? y1은 세 제품이 다 셋 다 고장 냈어. 그럼 총 가동 시간 같은 게 되겠죠? 세 제품을 합친 세 제품을 직렬적으로 가동시켰을 때 총 가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제품이 얼마나 버티는지, y2는 두 번째 제품이 얼마나 버티는지. 네, 그러면 사실 그 세 번째 제품이 얼마나 버티는지도 관심이 있을 텐데, 사실 세 번째 제품이 버티는 시간의 분포는 어차피 이건 분모가 늘 세 개의 썸이니까 y1이랑 y2를 더한 다음에 1에서 빼면은 세 번째 그 제품이 버티는 시간의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y3를 이렇게 둔 이유는 원투원 트랜스폼이 가능하도록 그냥 새로 뭐 하나를 갖고 오면은 나는 y1, y2의 디스트리뷰션이 궁금한데 y3를 뭘 갖고 와야 원투원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만한 게 요 그냥 세 개 썸이 되는 거예요. 자, 3장에서 다시 나와요.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어. 넘어갈게요.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뭐 그렇게 무게감을 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갑자기 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X가 어떤 PDF를 따라요. 근데 서포트가 아무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임의의 값을 싹 다 취할 수 있어. 아이고, 네. 네, 근데 X 제곱의 분포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3장에서 가끔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조금 통계를 다른 데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카이 제곱 분포라는 건 표준 전개 분포의 제곱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녀석의 PDF를 유도하는 일은 우리 수업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원리로 유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정말 살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필요하게 되면은 이렇게 꺼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y는 x 제곱은 분포가 조금 어떤 센스에선 이쁩니다. 얘가 원투원이 아닌 건 확실하지. 그렇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뻐요. 왜냐면 이렇게 x랑 y를 둘로 갈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끊으면 여기점에서 끊으면은 그 0에서 무한대부터 리얼로 가는 것도 원투원이고요. 인젝티브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에서 리얼로 가는 것도 인젝티브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 X의 서포트를 조금 날리고 파지티브 쪽만 보면은 인젝티브가니까 그 우리가 이전 장에서 썼던 원투원 트랜스폼 테크닉을 쓸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봐요. 여기도 원투원이니까 또 원투원 트랜스폼 테크닉을 쓸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거는 X랑 Y가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축의 PDF예요. Y가 특정 Y를 취하는 그 PDF가 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어차피 PDF라는 건 어떤 이 근방의 영역의 확률을 적분으로서 나타내주기 위한 함수인데, 자, 그러면은 이 영역의 확률은 이 작은 영역의 확률은 요쪽으로 봐서 요쪽의 확률이랑 요쪽으로 봐서 요쪽의 확률의 썸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차피 미분은 선형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PDF 값은 여기서 원투원에서 얻은 PDF 비스무리한 거랑 여기서 얻은 PDF 비스무리한 거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게 지금 밑에 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트랜스폼이 자 K2원이면 각자를 다 원투원으로 뜯어서 각자가 원투원을 정의하는 어떤 사상이 있을 텐데 그 사상을 다 더하고 각각의 자코비안을 곱해서 다 더하라. 이게 끝입니다. 요것도 네, 필요하시게 되면 보십시오. 저는 대학원 준비할 때 요 부분 아이고 귀찮아 하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했는데 다시는 이걸 볼 일이 없더라고요. 입시 때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아니 이게 그 질문이 사실은 가장 난감한 질문인데 이게 사실은 낼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한번 다시 보면은 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간 거는 빠르게 지나간 거는 그냥 틀려야지. 네, 이렇게 낼 생각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자, 2.8. 공부 안 하지.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요 띠오렘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그냥 다시 한번 써머리 한 겁니다. 자,
자, 스칼라도 되고 사실 랜덤 벡터도 돼요. 아무튼 랜덤 베리어블이건 랜덤 벡터건 선형 결합을 취했습니다. 선형 결합 취한 녀석의 익스펙테이션은 쪼개지. 어차피 적분의 선형성 때문에 다 쪼개지겠죠? 자, 같은 얘기를 자, 확률 변수랑 또는 확률 벡터를 선형 결합한 녀석에 대해서 코베리언스를 취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코베리언스는 바이리니어리티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 나가고 뒤에 있는 것도 다 나가가지고 또 그냥 X랑 Y끼리의 코베리언스를 다 선형 결합을 취한 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ET라는 건 뭐예요? A1, AN, X1, XN. 아이고. 얘잖아요? 잠깐만. 다시 쓸게. A를 A1부터 AN, X라는 벡터를 X1부터 XN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럼 사실 좌변 ET는 E A 트랜스포즈 X죠? 그 다음에 우변은 뭐예요? A 트랜스포즈 EX죠? 이렇게 보이나요? 우변은? 요거랑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사실 자,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얘를 A 트랜스포즈 X로 보고 얘를 B 트랜스포즈 Y 벡터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T, W는 뭐예요? 코베리언스 A 트랜스포즈 X, B 트랜스포즈 W인데 미안, Y. 지금 위에 건요, 뭐 쓴 거예요? A 트랜스포즈 코베리언스 X 벡터, Y B. 요거 쓴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자, 계속 빌드업입니다. 갑자기 이제는 2.8.2에서 x1, y1을 다 같다고 쳐요. 그래서 그냥 W 자리에 t를 집어넣어요. 코베리언스 t, t. 그러면은 코베리언스 sum in부터 n까지 ai xi, sum in부터 n까지 ai xi.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베리언스 sum in부터 n까지 ai xi 이렇게 쓸 건데,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전개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전개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각자의 베리언스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오죠. 크로스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베리언스 구한 녀석들이 오른쪽에 붙게 되죠. 이거 지금 수업이 끝나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그 정신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에 제곱을 전개한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각자의 제곱항 다 모은 거고, 그 다음에 A1, A2, A2, A3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랜덤 베리어블들이 그냥 랜덤 베리어블들이 아니라 인디펜던트까지 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베리언스 오브 자, 이제 그냥 풀어서 적을게요. 베리언스 오브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의 xn이 어떻게 쓰여요? 인디펜던트라는 건 코비리언스가 몇이라는 거예요? 0이니까 여기가 다 날아가요. 남는 건 네, 각자의 베리언스만 남고 각자의 베리언스는 상수항은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그 원래 베리언스가 옆에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거 할 겁니다. 자, properties of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의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등장하는 거죠. 자, 어떤 확률 변수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으면 자, 이게 뭐에 반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복원 추출. 네, 꼭 복원 추출이 IID의 하나 이그젠플이고 꼭 복원 추출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이렇게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독립적인 샘플을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이야 많을 거예요. 아무튼 내가 n개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n개의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이 n개의 확률 변수가 IID야. 그러면은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요 꾸러미를 정식 용어로 임의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요 녀석을 요 n 수를 우리는 보통 표본 크기 아니면 표본 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금 표본 수라는 말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선 많이 안 써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보통 표본 크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표본수라는 말도 그냥 표본 크기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에 데피니션. x1부터 xn까지를 이제 IID라는 말을 빼고 그냥 랜덤 샘플이라는 말을 가끔 쓸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II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사실 표본 평균은 랜덤 샘플에 대해서만 정리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let 이렇게 고칠게요. x1, xmin b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게요. 표본 평균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다 아시는 거죠?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xid를 다 n개를 더해서 n분의 1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네. 자, 어차피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요. 요거 임고 보실 때는 요 정의를 찰싹같이 믿으셔야 되는데 사실 n이 크면 n 빼기 1이나 n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학교 수학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초반에서는 n 빼기 1인 걸 되게 강조하긴 하지만 살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은 왜 n 빼기 1을 분모로 넣느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저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수업이 다 됐어. 아유 너무 안타까워. 어떡해. 네. 몰라? 3단원은 몰라. 안 나와. 선생님 2.8절 시험 보면 안 나오나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이유를 모르는데 시간에 나왔어요. 네? 정의는 기억할 수 있죠. 네, 여기부터 이제 중간고사 이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지했듯이 다음 주 월요일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Q&A 있으면은 여기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녹화는 네, 근데 저는 있습니다. 네.